오늘 이 캡처 한 장이 정치권을 휩쓸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제가 명 선생님께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암튼 전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본 이준석 의원, 국감 도중이지만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이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맥락상 오빠는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요. 대통령실은 빠르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카톡에서 언급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말이죠. 명태균 씨가 띄운 때 아닌 오빠 논쟁,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왜일까요? 네, 내용이 화끈거리긴 합니다. 오빠가 누군지는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김유정 의원님, 네. 직접 명태균 씨가 대화 내용을 공개한 건 처음이잖아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이런 김건희 여사의 그 카톡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된 거는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공방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허풍쟁이 사기꾼 뭐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내 말이 거짓말 아니야 라고 이제 보여지기 위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 내용을 보면은 거의 말미에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 이런 김건희 여사의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장 탁월하니까 믿겠다,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김 전 최고 소위 당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 발끈해서 김재원 최고는 빨리 신속 강제 수사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제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꺼내면 당사자가 반박하고 그럼 또 재반박하고 지금 그런 패턴 한가운데 있는 것인데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친오빠다 이런 해명을 내놨잖아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문제를 사실 온 국민이 어지럽게 지금 이거를 누가 그 오빠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너무 황당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적어도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런 기강이 이렇게 무너졌어야 되는 것인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준석 그 의원도 당장에 내가 아는 오빠는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본 적도 없다 본인은. 그런데 지금 이 카톡 대화에는 이준석 의원도 또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려고 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 저런 뭐 하나하나 명태균 씨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는 33일 만에 첫 입장을 2개 내놨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어떤 해명을 내놓더라도 아, 그 말이 맞겠다라고 국민들이 그걸 곧바로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해명이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고 어떤 해명을 내놓더라도 믿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히려 폭로의 트리거가 된 셈 아니에요? 정치가 흔히 이 말로 하는 전투,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과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엔 정말 뭐 사생결단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김재원 최고는 자신을 정말 뭣도 모르는 뭐 똥개로 비유한 명태균 씨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곧 철창에 갈 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뭐 지천명에 딸을 낳아서 5살이라는 아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자기 사진까지 올렸죠. 사진을 올리면서 딸아이가 자신에게 아빠 감옥 가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감정적으로 북받쳐서 그런 글을 올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튼 국민 보시기에 이 명태균 씨가 제기한 논란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자신들은 또 자신의 논리대로 사실 확인 결과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또 국민들 보기에는 그게 사실인가라는 그 궁금증을 자아내는 걸 보면 이 논란으로 국민들이 많이 피곤해하실 것 같아요. 빨리 이 논란이 좀 종식될 수 있도록
거듭해서 수사 당국이 조금 이 수사는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네, 대통령실의 입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의 카톡의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친오빠다. 대통령 입당 전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명 김용남 의원님 납득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저 카톡 내용만 우리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5월 10일 좀 전에 김영선 의원이 창원의창에 공천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그 김영선 의원과 또 명태균 씨와 같이 일했던 강혜경 씨의 그 진술에 의하면 그 김건희 오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해서 명태균 씨에게 오빠에게 전화 왔죠? 그럼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될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언급된 오빠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면은 친오빠가 공천 개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그것도 큰 문제죠.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빠는 윤석열 당시 당선자를 뜻하는 거로 다들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이 오빠는 친오빠다. 이런 게 대통령실의 해명이다 보니 헷갈리는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뭐 그리고 지금 카톡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가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의 녹취 파일에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다 챙겨줘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계속. 예. 근데 오늘 공개된 카톡에서의 오빠는 친오빠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헷갈리실 수밖에 없죠. 네. 자, 오빠가 누군지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와는 전혀 다른 이제 국민적인 인식이 있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오늘 해명으로 확인된 것도 있어요. 명확하게 확인된 것. 첫 번째, 대화 속 인물이 김 여사인 것은 맞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몇 번의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그 해명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지를 좀 추측할 수 있겠더라고요. 통상 이 정도의 사태가 발생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런 일이라면 이제 보통 이 정부에서는 비서실장이 주관이 돼가지고 TF를 구성해서 우선 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리이고 그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이제 업무 처리 방식일 텐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내놓는 걸 보면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대통령과 김 여사한테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땐 무책임합니다. 예. 무책임하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일 텐데 이내 대치기 당할 어설픈 해명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무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 대통령실의 이 무책임과 무능이 과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비서실장 이하의 사람들만의 문제일 것인가? 예. 저는 그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어떤 공식적 프로세스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그 부분이 아니라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대통령실이 이 프레스 가이드를 냈을 때 이 오빠가 친오빠라고 했을 때
저조차도 조금 설득력이 있는 그 설명인가라고 의심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대통령실이나 뭐 정황을 제가 좀 취재한 걸 들어보면 친오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팩트 체크 없이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팩트 체크가 있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례적으로 바로 반박을 한 거예요. 네, 명태균 씨 관련해서 거의 네, 이례적인 굉장히 오래전에 속도로 한 거죠. 제기한 다음에 그 첫초 설명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거 예. 불과 뭐 3-4시간 만에 나올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선거운동 전 기간 동안, 그러니까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 과정 중에서 명태균 씨가 가서 뭐 설명한 과정이 있었고, 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약간의 뭐 감정 싸움이 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좀 달래기 위한 김건희 여사의 카톡 메시지였다라는 식으로 또 오히려 명태균 씨는 일부 자신의 발언을 이거 공개한 걸 후퇴하는 모습의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소식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아, 그런 소식은 어디서 나온 소식이죠? 제가 뭐 일부 뭐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취재 활동을 했습니다. 통해서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면 정황은 분명 그 친오빠일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친오빠라고 아무리 강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예. 라는 데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대표도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뭐 인적 개편이라든가 그 김 여사에 대한 외부 활동 자제라든가 이런 얘기들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자, 오늘 공개된 카톡 내용에서 언급된 오빠의 가능성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일 가능성,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은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예. 친오빠가 맞다고 해도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저 내용은 분명히 대선 전에 윤석열 당시 후보 내지는 곧 후보가 될 사람의 문제를 놓고 명태균 씨와 이야기를 나눈 건데, 그러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그 친정 오빠까지 선거와 정치 문제를 같이 논의하면서 선거 준비를 했던 거냐. 예. 그러면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 당시에 언급했던 선거가 그야말로 패밀리 비즈니스였다는 얘기잖아요. 패밀리 비즈니스.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친정 식구들과의 이른바 공동 정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저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면 사실은 배우자가 제일 잘 알죠. 부부 간에 싸울 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3자한테 얘기하면서 본인의 배우자를 저렇게 뭐랄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진짜 진심으로 저렇게 믿고 생각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저렇게 무지하다고 인정받을 정도면 글쎄 국군 통수권을 맡겨두는 게 맞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지금 뭐 굉장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티즌들 보면 과거의 뭐 사진이나 영상들 보면서 대통령과 영부인의 지위가 조금 달라 보이는, 서로 뒤바뀌어 보이는 그런 사진들도 공유가 되고 있고, 그만큼 지금 신뢰가 이번 카톡 메시지 공개로 상당히 저하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오빠건 뭐 가짜 오빠건 간에 그 오빠에 대해서도 무슨 어디 뭐 공적인 회의에도 뭐 오빠가 나타났다더라, 그런 얘기들도 보도가 되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선 전에 뭔가 선거에도 그 개입이 됐을 만한 그런 정황들을 암시하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이 해명이라는 게 이 해명을 내놓은 사람부터 경질하고 저는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직자적으로 하나하나 건건이 이렇게 앞으로도 할 것인지, 명태균 씨에 대해서 33일 만에 내놓은 해명은 다 거짓이었는데 이 건만 이렇게 불이 나게 하는 것도 조금 황당하고요. 해명 자체도 고지 듣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센터 본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해외 순방길에 보여진 어떤 그 사진 속에서 예. 대통령 자리에 여사가 서 있는 그런 그러니까 모습이랄지, 그런 사진 걸로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우리 제작진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었죠. 누가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사실 V1, V2, V0 이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마포대교에서의 어떤 대통령 같은 그런 모습, 마포대교 대통령이라고 속칭 부르죠. 그런 모습이랄지 또 얼마 전 그 언론 그 칼럼에서 나온 것처럼 수석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에게 굉장히 하대하는 듯한 그런 예.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참 민망했다라는 어떤 핵심 인사의 어떤 증언이 실린 거랄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과연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여사인가 그런 모습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내가 뭐 말릴 처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자기 고백성 어떤 보도가 된 걸 보면은 여사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본인 스스로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마당인데 지금 이런 카톡이 막 이제 공개가 되고 그게 또 친오빠라는 둥 그러면 이제 점점 범위가 더 확대되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더 늘어나는 것인데 명태균 씨는 거의 뭐 1대 17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카톡들 하나씩 다 공개하면서 본인이 분리할 때마다 이거 공개하고 또 다른 얘기했다가 또 이거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본질을 숨기기 위한 또 본인의 어떤 이 뭐 수사가 이렇게 조여오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가기 위한 그런 교란 작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명태균 씨가. 그래서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놓으려면 전체적인 큰 틀 하에서 이건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라고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여사나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뭐 하나 나오면은 친오빠라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예. 이 문제가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바보로 하는 것이지 이런 식의 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김영현 의원님. 네. 명 씨의 폭로 추가로 나올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 씨의 폭로는 강혜경 씨 폭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혜경 씨 폭로의 내용의 요지는 윤석열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여론조사를 했고 그 비용이 3억 6천만 원인데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 단수 공천을 했다라는 것이고 명태균이 그 단수 공천을 받아냄으로 인해 가지고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반씩 나눴다. 속칭 반띵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 폭로가 나오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폭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신분이었는데 명태균 씨가 아마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확대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기존에 받고 있던 수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건도 관련돼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뒤지고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구속시키고 처벌을 하게 되는 게 통상의 통로죠. 명태균 씨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은 나를 구속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탄핵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취지의 폭로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창원지검에서 1년 동안 계류 중에 있던 수사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무혐의 처분을 할 예정이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정치자금법이 요 반띵과 관련돼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의 건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범위로 수사를 축소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구속 수사 사안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 특히 반띵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땐 정치자금법 위반도 되지 않습니다. 예. 두 분 사이에서는. 그렇군요. 예, 그러면 결국은 명태균 씨는 어떤 전방위적인 그 수사의 확대를 피할 수 있고 따라서 구속 수사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내용의 폭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듯한 내용의 녹취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네. 누군가한테 계속 올려갖고 네네. 예, 2~3% 조금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정광재 의원님, 예. 여론 조작 아닙니까? 이게 뭐 사실이라면 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그런데 저는 이게 공표용이었는지 아니면 비공개용이었는지 내부 참고용. 네,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자신의 무기가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광판다고 하죠. 이 자료를 갖고 가서 내가 하는 이 여론조사 자료를 보니 잘 나온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잘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게 근데 어떤 부분에서 더 잘한다면 뭐 어떤 그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유수의 매체에 공개되는 여론조사에 저렇게 조작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만약 근데 이 공개용 언론에 보도되는 그 여론조사를 저렇게 조작했다고 한다면 저건 대단한 실정법 위반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개용인지 아니면 자신이 자신만 갖고 있는 데이터처럼 후보자에게 가서 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 조작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이게 있겠죠. 외부 공표용과 내부 참고용은 다른가요? 그러니까 저렇게 조작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내부 참고용이라면은 지금 판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걸 분석해서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데 조작을 할 이유가 없죠. 예. 내부 참고용이라면 오히려 부정확한 거를 놓고 무슨 대책을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화 내용 중에 외부 유출할 거니까 그건 아마 외부에 이제 공개할 거라는 의미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외부 공개를 해서 이렇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일단 해당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선거범죄는 대부분의 경우에 선거일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로 완성되는 선거범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소 가능 여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시효 문제를 논외로 하고 해보면 저렇게 마음대로 조작한 여론조사 내용을 갖고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를 상대로 공표를 했다면 예. 허위사실 공표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